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근로장려금,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일정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주는 건데, 그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이란 뭘까? 여러분들 아마 아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바뀌고. 그거는 뭐냐면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일정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생활비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 집에 일정 소득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잘 키우라고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이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50만 원이 최대였어요. 근데 올랐더라고요. 20만 원. 그래서 70만 원까지 주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최대 가구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분 이러더라고. 매월 300을 주나요? 그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줍니다. 어떻게? 전년도 소득으로. 그럼 2020년도에 내가 신청을 하려면 2019년도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1년간 얼마를 벌었습니다. 신고된 소득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현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으니까 되겠지? 그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전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전부 포함을 해서, 또 자동차는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있으면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있으셔도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근로장려금이 올해 조금 바뀌었거든요. 자,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기존에는 3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고요. 개편된 법안은 연령 제한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10대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가구당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 중에 순수 재산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늘어났어요. 가구당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사람들 중에 순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나옵니다.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 전년도 소득을 좀 보면 총소득이 단독가구, 요거는 미혼들이죠. 그렇죠? 미혼 남녀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혜택이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개편된 법안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대 지급액이 어느 정도냐면 단독 가구는 85만 원까지 줬었어요. 그리고 호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까지 줬었는데, 올해는 단독 가구는 150만 원까지 주고요. 거의 한 2배 늘어났죠. 그 다음에 호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주는 거 보면 개인별, 그쵸? 미혼 남녀들도 일 너무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최대 지급액 한계 구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벌면은 그걸 받나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단독 가구, 미혼 남녀들은 전에는 600에서 900만 원 사이를 버는 사람한테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늘어나서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벌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 400에서 900만 원 사이 작년 1년간 벌었어. 그러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벌이가 그전에는 900에서 1200만 원 사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00만 원부터 1400만 원 사이를 벌었다. 그러면은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260만 원 받냐? 그게 아니고요. 번 만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을
벌었다. 1390만 원 벌었어요. 그럼 260만 원 받을 거고요. 7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 금액보다 훨씬 작은 한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 얼마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이 혜택도 점점 많이 주어지는 거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만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늘어나서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를 벌은 사람한테 3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690만 원을 작년에 벌었어. 그럼 그 가구는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81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300만 원을 받거나 더 많이 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반으로 딱 줄겠죠. 한 100몇십만 원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작게 벌어도 안 되고 그죠? 800만 원 미만으로 벌었어. 그럼 그 집은 혜택을 안 돼요. 왜냐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810만 원을 벌었어. 너무 조금 일을 했네요. 너무 게으르셨군요.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럼 100몇십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열심히 벌었어. 그래서 1650만 원을 벌었어. 1년에. 그쵸? 그러면 인건비도 안 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겠군요. 두 부부가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라에서 이만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 주민번호만 넣으면 다 신고 금액이 나와요.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이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받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도 받는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아요. 근데 6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받을 금액의 10%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납기 후라서 여러분 벌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바뀐 법안이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내가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150만 원씩 두 번을 나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라면 5월에 한 번 신청해서 9월 말에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게 아마 간단하고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를 못 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5월을 딱 기억해 놨다가 또 사업 소득 신고도 5월에 다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다 하시면 돼요.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그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안내문이 각자 집으로 가요. 그런데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신청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안내문이 집으로 왔어. 그럼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자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전화번호는 1588-9944번으로 전화를 해요. 그 신청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일로 전화를 해서 이름 확인 완료가 됩니다. 이 사람이 했구나. 거기서 은행번호 이런 거 넣으시오. 그러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그 전화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는, 그러면 또 다운받아서 거기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딱 글씨가 있어요. 그거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신청 자격 확인, 그것만 클릭을 해서 거기다가 계좌번호랑 본인 확인 몇 가지만 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거나 이런 전화가 잘 통화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사는 집에 해당하는 세무서를 가시면 돼요. 세무서에 가면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분, 또 이거 써서 받으시는 분이 다 있어요. 그게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 가면 보통 세무서에 어느 한 그 큰 공간을 두고 컴퓨터가 한 이렇게 20대는 있어요. 20대는 있고 그 20대마다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다 앉아 있어. 그래서 번호표를 받으면 몇 번요? 그럼 가면은 그분이 다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접수도 다 해줘. 그렇게 세무서에 가서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내가 신청 완료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으로 안 왔어. 그럼 난 신청 대상이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을 하세요. 그걸 검색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이란 안내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딱 클릭하셔서 그대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 질문에 응답만 하시면 신청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왜 대상이 아닌지까지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무서로 직접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이 되면 받으시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꼭 접수증을 받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청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접수증 떼어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꼭 받아가지고 오시면 혹시 통장에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접수번호와 함께 전화를 하면 돼요. 나 몇 번 접수했는데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2020년도 근로장려금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 장려금까지 전부 챙겨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